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료에서 강의하는 조훈입니다. 네, 알고 계시나요? 오늘부터 기초인문 강의 시작하는데 첫 커리큘럼 정규 강의예요. 네, 감회가 새롭네요. 이제부터 제대로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공부 처음이신가요? 맞나요? 좀 하셨나? 사실 좀 뵌 얼굴들도 있고 조금 그런데 아예 초신 분 계세요? 아예 시험 한 번도 안 쳐보신 분 있어요? 한 번 다 쳐보셨어요? 어, 생각보다 많이 쳐보셨네? 근데 이게 기초인문 강의니까 뭐 아예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을 위한 강의도 하나 필요하잖아요. 아예 처음, 피셋이 처음이라는 생각으로 들어야 되는 강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원래는 좀 물어보고 최대한 뭐 거기 맞추려고 노력은 하는데 말처럼 뭐 생각처럼 쉽게는 안 되지만 여쭤보고 여러분들 상태에 맞춰서 강의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거는 이제 기초인문 강의니까 최대한 여러분들 그냥 상태를 모르고 다 생글생글한 초시생 아예 아무것도 시험을 쳐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최대한 해볼게요. 그런 분들을 위한 강의도 필요하니까. 그래도 제가 약간 이게 좀 뭐랄까 완전히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어떤 정도의 상태인지.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의는 그래요. 여러분들 리플릿이 있는데 그 사무실 가면 그 밑에 1층 사무실 가면 오른쪽에 들어가자마자 보면 노란색 리플릿 있거든요. 그 뭐 여러분들 가시면서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고 거기 보면 커리큘럼이 적혀 있어요. 5월 이게 기초인문 강의고 7월에 기본 강의, 9월에 심화 강의, 11월에 집중 강의 이렇게 두 달에 한 번씩 진행이 됩니다. 근데 작년에는 특강이었고 올해는 제가 커리큘럼 정규 커리큘럼이니까 제대로 좀 어떻게 단계마다 차이를 둬서 여러분들이 따라만 가면 좀 완성되게끔 제가 내용을 분배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이 기초인문 강의에서는 간략하게 일단 말씀드릴게요. 기초인문 강의에서는 개념이랑 기초적인 접근 방법이랑 계산 이거 세 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료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념들이 있어요. 그걸 모른다고 가정하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연차를 다 알아버리면은 진짜 말하는 색깔 민망해지거든요. 어차피 다 아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말하면서. 그래서 연차를 최대한 물어볼게요. 근데 초생이 없는 게 좀 아쉬운데 어쨌든 아예 모른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모른다고 생각하고 개념 강의를 할 거예요. 개념에 대한 강의.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접근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제일 기초적인 접근 방법. 그 다음에는 계산 능력을 키우기 위한 계산 요령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개념 강의랑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정식으로 강의한 적이 없고 계산에 대해서는 계산 특강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계산 특강 혹시 들으신 분이 있으면 좀 겹쳐요. 비전 전수 1강이랑도 좀 겹쳐요. 근데 약간 더 제가 좀 더 이렇게 좀 적합적으로 다시 좀 만들었으니까 좀 겹치긴 한데 그래도 뭐 복습이라 생각하고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5월에 들었던 강의는 말 그대로 기본이에요. 제가 왜 이걸 기본으로 설정했냐면은 진짜 기본이고 정확히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걸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듣고 대신 이번에 시간 많이 쓸 필요 없어요. 지금 들어놓고 정리해놓고 7월이나 이제 나중에 겨울 됐을 때 그게 다 준비가 돼 있게 지금 알려드릴 테니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대신 이것만 듣고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리고 문제를 풀어도 딱히 뭐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이니까. 기본이라서. 그래서 7월에 기본 강의가 있는데 그때 진짜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그때는 문제를 다 유형별로 다 나눠가지고 선지랑 문제를 전부 유형별로 다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거의 10개년 정도 되는 기출을 유형별로 다 풀 거예요. 풀면서 각 유형별로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사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령이라고 말하면 너무 좀 잡술 같아서 조금 단어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자료에서 요령이 있다면 그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알려드린 건 요령이 아니에요. 그때 알려드린 게 요령이고 기술이에요. 그거는 제가 쓰는 거고 제가 쓰는 모든 것들이고 뭐 좀 더 만든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 그때 배우시고 11월에 심화 강의에서 연도별로 기출 분석할 거예요. 그 7월에는 유형별로, 11월에는 연도별로요. 근데 이때 요령을 많이 알려드리고 이때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문제를 풀 거예요. 11월에 문제 푸는 게 중심이 될 거예요. 그리고 기출문제는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지만 반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를 푸는 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형별로 풀 수가 있고 연도별로 풀 수가 있어요.
근데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두 방식대로 다 풀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형별로 푸는 이유는 제가 접근 방법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그걸 복습하려고 유형별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으로 치면은 동작 하나를 가르쳐주고 똑같이 반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실제 문제는 그렇게 여러분들 유형별로 분리해서 주질 않잖아요. 막 나오잖아. 한 문제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선지 유형이 있잖아요. 그걸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이다 생각하고 내가 배웠던 거 이런 거 빨리 적용해야지라는 이런 사고가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실전처럼 연도별로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11월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는 약간 기초고 7월이랑 7월이랑 9월에 있는 그 기본 강의, 심화 강의는 합쳐서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둘 다 웬만하면 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 강의에서 뭐 제가 요령 같은 거 많이 안 알려준다고 저 사람한테 배울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두 개 강의는 제 핵심이에요. 혹시 만약에 이게 너무 기본적이다 싶으시면 오늘 뭐 좀 들어보시고 한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이 기본도 되게 중요해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그 두 강의 7월, 9월 강의가 핵심이고 그거는 이제 꼭 들으셔야 되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11월에 뭐 집중 강의는 좀 고난이도만 모아서 할까요? 고난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부족한 게 전혀 없도록 90점, 100점 이렇게 목표를 해도 상관없도록 고난이도 모아서 그때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모의고사 있고 뭐 특강 같은 것도 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4개, 작게는 3개, 더 작게는 2개 강의만 들으면은 웬만하면 자료에서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고득점이 쉽게 가능하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제 수업 한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아닐 수 있으니까 우선 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여러분들이랑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얘기부터 조금 할게요. 저는 죄송해요. 진동으로 되어 있네. 저는 아시다시피 현직에 있었고 나와서 얼마 전에 나와서 이제 강의를 시작했어요. 근데 수험 기간이 좀 깁니다. 그러니까 11년쯤부터 수험을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12년, 13년에는 1차 탈. 처음에 재경직이었어요. 1차 탈이었고 많이 못하지는 않았고 막 60점대 이런 정도는 아니었고 컷에서 한 두세 문제? 이 정도 부족했던 점수로 막 떨어졌던 것 같아요. 두세 문제 정도. 뭐 평범한 수험생이었죠. 그러니까 평범한 떨어지는 수험생이었죠. 그래서 한 그 정도였고 그 다음에 14년에 PCS를 붙었어요. 컷으로 붙었습니다. 붙고 그 해에 2차까지 붙었어요. 붙었는데 면탈했어요. 면탈하고 그 다음에 15년에 시험 못 쳤어요. 한국사가 없어서. 요즘 분들이 이해 못 하시겠죠? 왜냐면 저희 때는 그 3차 떨어지면 1차 면제가 없었어요. 14년까지 없었어요. 15년부터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까지 적용 못 받은 거예요. 제가 면탈하고 그 다음에 또 PCS를 치게 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오히려 그 다음에 아예 시험 자체를 못 치고 한국사가 없어가지고 16년에 그래서 다시 돌아서 수험을 했어요. 15년에는 그냥 놀았어요. 공부 아예 안 하고 왜냐면 시험이 없으니까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그때까지 힘들게 보냈고 그래서 학교에 돌아가서 뭐 다양한 대외 활동도 하고 제 뭐 미래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이게 맞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많이 생각을 해본 다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16년부터 다시 시험을 쳤습니다. 완전 초시점 다시 쳤어요. 결국 최종 합격을 18년에 했으니까 그때부터 시험 다시 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16년에 돌아왔는데 제가 12, 13, 14년에 피셋을 쳤고 사실은 11년에도 군대에서 딱 전역하면서 한번 쳐봤어요. 근데 의미가 없으니까 14년에는 제가 그래 1차를 붙었지만 컷보다 계속 근처에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조금 밑에서 떨어졌다가 컷으로 붙었다가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2차 시험장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처음 들어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할만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지 않고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2차를 붙었으니까 생각보다 뭐 별로 안 어려운데? 이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문제는 1차다. 1차를 붙으면 나는 2차 붙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물론 그때 면탈했으니까 2차 점수가 그렇게 좋진 않았죠. 근데 어쨌든 첫 시험이었는데 그랬으니까 스스로 약간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1차가 문제인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제가 안 했던 건 아니에요. 특별히 엄청 열심히 했던 것도 아닌데 남들 하는 만큼 했어. 1차 공부를 두세 달 이렇게 막 준비해가지고 뭐 기출 분석도 해보고 강의도 듣고 강의는 안 들었다. 그냥 뭐 이것저것 했어요. 모의고사 한번 3개씩 풀고 이렇게 풀고 해서
했는데 안 오르니까 성적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 세 해 다 제가 뭐 좀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났던 해는 제가 실수한 게 좀 있었고 뭐 컷으로 붙은 애는 좀 잘 쳤던 것 같고 약간 이 정도에서 제 컨디션에 따라서 그냥 몇 문제 차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올리냐? 여러분들이 다 그 고민을 공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2번 이상 시험 치신 분들은, 3번 이상 특히 시험 치신 분들은 안 오르실 거야, 사실. 점수가 잘. 그래서 보통 수험생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이제 고민이 있었죠. 그래서 고민을 해서 PCS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이제 제대로 완전 방법을 다 바꾸고 2-3달 진짜 빡세게 했어요. 진짜 빡세게 하니까 점수 오른 거예요. 올라서 그때부터는 16년, 17년, 18년은 PCS로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5점 이상 차이가 났어요. 뭐 점수 받아보고 가채점 해보고 점수 뭐 이런 거 알 필요도 없어. 컷이 얼마인지 알 필요도 없어. 그냥 붙은 거예요. 이제 제일 못 쳤던 애가 86점 이 정도 됐던 것 같고 85.8이었나? 잘 쳤던 애는 평균 90점도 받아봤고 그러니까 그 세 해가 시험을 되게 잘 쳤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세 과목 중에서도 자료 해석을 많이 올렸어요. 자료 해석을 한 15점, 20점 이 정도 올린 것 같아요. 20점 정도 올린, 20점 넘게 올린 것 같아요. 자료 해석 많이 올렸고 나머지 조금씩 올랐어요. 자료 해석 캐리한 거죠. 원래 컷보다 좀 아래였는데 자료 해석을 확 올라버리니까 이제 컷보다 엄청 높은 점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료 해석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굳이 자료 해석 강의를 하겠어요? 다른 과목도 많은데. 제가 올려본 경험이 있고 자신이 있고 여러분들이 안타깝고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주면은 다 좀 그래도 기존보다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열심히 안 하는 건 방법이 없어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잘하게 만드는 방법 없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데 못 하시는 분들, 안 되신 분들 너무 많으니까 그게 답답한 거죠. 안타깝고. 수험생들 보고 있고 상담하고 그럼 저도 안쓰러워요. 되게 진짜 저도 해봤으니까. 너무 절실하게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안 올라. 2차는 하면 되는데 2차도 꼭 그렇진 않은데 어쨌든 그래도 하면 어느 정도는 되고 자기의 길이 보이잖아요. 쉽잖아요. 좀 어떻게 조금 바꾸면 될 것 같고 좀 더 알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거는 해도 안 오르니까. 근데 그거를 저도 똑같은 상황에 직면해 봤고 고쳐봤으니까 그걸 여러분들 알려주려고 강의를 하는 거, 자료 해석 과목으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올렸던 방법을 차근차근 이제 오늘부터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이제 역사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니까 이제 얘기하는 게 좀 편하겠죠? 그러면 천천히 진행을 해보자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처음 하시니까 PCS랑 자료 해석이 뭔지 알아야겠죠? 근데 솔직히 처음에도 다 알 거야. 이 자리에 왔으면서 아예 뭔지 모르면서 강의 듣는 분들 별로 없죠. 그래도 아예 모른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도 이러네요. 어쨌든 피셋 적성 시험이죠. 요즘 적성 시험이 이제 많아진 추세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딱 공부하던 그때쯤에 한창 확대가 되고 있었어요. 막 NCS 이런 거 공기업에 생기고 삼성도 뭐 요즘 이름 바뀌었나? 뭐로 바뀌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사트 막 이래서 했고 적성 시험 많아지고 있었는데 이게 막 도입한 취지가 실제로 인사처 그 당시 행안부에는 어쨌든 거기에서 낸 게 자료가 그래요. 여러분들 장수생 줄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수험 부담 줄여가지고 공부 시간도 좀 줄이고 하는 거예요. 근데 큰 착각인 게 그분들은 피셋 안 쳐보고 만든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 수험 기간이 늘어나는 제일 첫 번째 원인이 피셋이에요. 좀 이따 자세히 얘기해 드리겠지만 피셋만 아니었어도 수험 기간 절반 정도 됐을 사람 되게 많아요. 물론 피셋 덕분에 줄이는 사람도 되게 많죠. 피셋이 아니었으면 순수 그 학문 이론 과목들로만 공부했으면 수험 기간 늘었을 텐데 줄은 분들도 많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인 거죠. 이게 피셋이 제일 큰. 피셋이 되게 무섭고 중요한 과목입니다. 피셋이 뭐냐, 어떠냐 하는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어는 놨는데 그냥 예의상 적어놨는데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피셋이란 시험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처음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기초인문 강의니까 듣는 분들 중에 진짜 처음이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나이브하게 그냥 학원 진도를 열심히 쫓아갈 게 아니라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나는 다 공부를 전부 하고 풀로 완성된 상태에서 내 실력을 점검할 거야가 아니라 시작할 때 여러분 피셋 점수를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너무 안 넣으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못 붙는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고생을 많이 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게 여러분들을 뭐 지금 이미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힘들거든요. 그 고생을 하면은. 그러니까 좀 굳이 직업 하나를 구하는데 그렇게까지 고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 넣으시면은 안 하신 게 나을 수도 있어. 근데 이건 여러분 선택이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비용 편입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붙었을 때 자기한테 오는 어떤 효용감, 다양한 종류가 있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나는 하고 싶다. 뭐 사면 그게 사명감이든 안정성이든 뭐 돈이든 뭐가 됐든 간에 꼭 하고 싶은데 비슷 점수가 안 나온다. 이렇게 되시면은 추천드리는 거는 1년은 비슷 하셔야 돼요. 첫 1년. 못해도 6개월 이상. 그러니까 그게 제일 나아요. 제가 돌아보고 나서 하는 얘기예요. 저도 그렇게 안 했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그랬어야 됐구나. 왜냐면 저도 첫 2, 3년에 그렇게 피셋 한다고 날렸잖아요. 이게 피셋이 안 돼서 날렸잖아요. 피셋 한다고 날린 게 아니라. 근데 제가 제대로 고치고 점수를 올리는데 걸린 시간 2~3달밖에 안 돼요. 그거를 첫 해에 그냥 했으면 되는 건데 그걸 첫 해에 안 한 거야. 물론 2, 3년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할 수도 있었던 것도 있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첫 해에서 점수를 잡으세요, 피셋을. 그걸 안 잡으면은 여러분들이 점수가 예를 들어서 까딱까딱 한다? 뭐 이런 데에서 머물면 한 번 떨어질 때마다 1년이에요. 그 1년도 그냥 1년이 아니라 그 다음에 2차까지 치면은 1년 반이에요, 1년 반. 1차 딱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내 손에 잡힌 시험이 1년 반 남은 거예요. 한 번 떨어질 때마다.